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PBR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 나가면서 훑어보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이번부터 이제 진짜 BRDF나 BTDF, BSDF 그리고 PBR이란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렌더링에서 많이 사용됐던 브림퐁 스페큘러 모델의 이제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퐁 모델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퐁 모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퐁 모델 쪽을 좀 보시면은 자, 노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빛으로 받는 방향, 라이트와 카메라 쪽으로 가능한 뷰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스페큘러가 최대치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요 빛의 방향과 또는 카메라의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가장 밝은 상태를 표현하겠죠. 만약에 빛이 이쪽에서 쏘고 있고요. 카메라도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다. 두 개가 일치할 때가 가장 강하게 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페큘러 하이라이트가 과연 이렇게 첫 번째 요 상태일 때와 그리고 빛이 이렇게 좀 멀리 있을 때 요 상태일 때 비교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경우가 과연 더 밝을까요? 아니면은 흐릿할까요? 또는 같을까요? 퐁 모델에서는 요 경우에는 뷰 벡터와 라이트 벡터 이륜 사이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모든 모델의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모두가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의 최대값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죠. 자, 벽돌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브림퐁 모델의 문제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과 카메라 모두가 그쵸? 비교적 정면에서 보는 각도입니다. 그리고 빛과 지표면이 한쪽은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당연히 원래대로라면은 이 뷰 벡터와 라이트 벡터가 서로가 가장 근접해지는 값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밝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진을 보면은 이 친구가 더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스듬한 각도로 놓고 봤을 때 물체가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자, 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프레넬 현상 또는 프레넬 법칙이라고 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비스듬하게 가장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반사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현상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는 이 퐁 모델만 가지고 물체의 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이 프레넬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보는 시야에 대한 그 입사각에 따른 반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벽돌 재질에서조차도 프레넬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각각의 물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랑 그쵸? 비스듬하게 바라봤을 때 자, 박스 싸구려 골판지도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돌멩이조차도 이렇게 반사가 돼서 빛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복잡한 그 미세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수건조차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랑 비스듬하게 바라봤을 때 반사가 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컬러판
컬러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눈이 구분이 되는 걸 보이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요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분포 함수라는 거를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BSDF와 BRDF, BTDF 같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DF라는 거는 Distribution Function,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언리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옵션들을. 자, 이 분포 함수들을 조금 볼 건데, 베크만 분포 함수, GGX 분포 함수, 뭐 와드 분포 함수, 다양한 분포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고 봤을 때 뭐 미세한 서로 간에 보이는 효과들이, 자, 이쪽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달라져 있는 거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쉐이딩 모델에 대해서 차이에 대한 그 시각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분포 함수에 대한 차이점에 의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분포 함수를 보기 전에 당연하게도 함수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우리 입력값과 출력이 1대1로 대응이 되는 정의어 치역이 모두가 1대1로 대응이 돼서 요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식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반드시 1대1로 대응해야만 그 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분포는 뭘까요? 분포는 통계에서 이제 자주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 어떤 요소들이 일정한 범위에 퍼져 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특정 패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 많이 보셨죠? 자,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에 2개를 던질 때 각 눈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계산해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특정 확률에 대한 그 면적을 이미지로 표현한 걸 우리가 이제 분포 함수로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자, 이 분포를 패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픽스에서는 이제 이 분포 함수를 다음과 같은 로브 모양으로 이런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스탠다드 퐁, 기본 퐁 쉐이딩의 그 스페큘러의 로브 모양, 분포 함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리프렉션, 그리고 오프 스페큘러 리프렉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로브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분포 함수로 또 의미를 내재하거나 또는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녹색, 여기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 그림 12에서 붉은색 ABC는 여기 A, B, C가 있죠. 자, 관찰자의 위치입니다.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조금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원점 O에서 OAO 또는 OBOC가 녹색 로브와 만날 때까지의 길이가 스페큘러의 세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OA, OP, OC가 있죠? 요 각각의 벡터로 볼 수 있겠죠? 요 선분 3개가 이 녹색 로브와 만날 때까지의 길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여기일 거고 이 친구는 여기 만났을 거고 이 친구는 요만큼을 만났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스페큘러의 세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B는 OA보다 만나는 길이가 기니까 관찰자가 B에 있다고 놓고 보면 스페큘러 세기가 당연히 센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OC는 거의 만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큘러 그 반사도를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 상태가 요 각도겠죠. 자, 요거 이제 로브 함수, 요 로브 분포를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퓨즈 리플렉션은 바라봤을 때 이 분포에 대한 모양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이고요. 스페큘러 리플렉션, 반사돼서 보이는 거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스페큘러와 디퓨즈의
분포 함수에 의해서 내 눈이 바라봤을 때 만약에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밝게 보일 거고요.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다 요 디퓨즈의 반사 정도만 적용이 돼서 보일 겁니다. 자, 이 분포 함수 로브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디즈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디즈니에서 BIDF 익스플로러라는 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돼서 이거 설치를 하기가 좀 번거로운데 굳이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지에서 대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스페큘러의 그 어떤 그 감마나 이런 옵션에 따라서 이 분포 함수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체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스페큘러의 이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BRDF와 BTDF입니다. 자, BRDF는 뭘 의미하냐? 표면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반사가 되어서 나가는 빛의 분포. 아까 여기 분포 함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분포를 의미하는 거고, BTDF는 반대로 표면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굴절 또는 흡수가 되어서 여기 투과되는 나가는 빛의 양을 분포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DF가 총 빛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포 함수라는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표면에 빛이 얼마만큼 반사가 되고 얼마만큼 투과되는지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바이디렉셔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BIDF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로 그쵸? Bidirectional Refrac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방향 반사율 분포 함수죠. 그래서 빛이 물체 표면에 충돌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빛이 반사가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함수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실시간 그래픽스의 기준으로 속도와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원과 관찰자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면 공식이 매우 복잡해질 거고요. 그리고 성능도 광원과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들쭉날쭉 바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세한 표면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면에서는 우리가 바이디렉셔널한 특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노말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재질이나 기하학적 위치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공식이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티스트가 이거 작업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공식이 복잡해지면서 성능도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PBR에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면을 고려해서 특정 방향으로 쏠린 미세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분포를 가진 미세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우리는 마이크로패시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분포를 가진 미세면을 고려하면 빛이 들어오는 방향, 자, 관찰자가 바라보는 방향, 요 두 관계에 따라서 여러 공식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고 하나의 공식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은 BIDF만으로 그쵸? 방향성이 있는 우리 애니소트로피 그쵸? 요거를 과연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노멀맵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멀맵을 뭐 미세하게 펼쳐가지고 보관을 해서 노멀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잔기술들을 이용하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BIDF 자체가 빛의 입사각과 그쵸? 관찰 각도에 따른 반사 공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바라보든지 간에
빛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입사각과 관찰 각도에 따른 그 바라보는 게 같다면은 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전제를 유지하면서도 표면의 미세변 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애니소트로피 효과를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BIDF 양방향 반사율 분포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